네, 앞서 전해드린 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12일 싱가포르에서 예정된 김정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재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종전선언 가능성까지 여러 차례 시사하면서 현실화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네, 전문가와 자세한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상당히 좀 분위기가 일단은 긍정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김영철 부위원장이 또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뜯어보진 않았는데 매우 좋고 흥미로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친서 내용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아마 보지도 않고 이야기했다는 것은 이미 폼페오와 이제 김영철 간의 뉴욕 회담의 어떤 결과를 들었기 때문에 그거에 상응하는 어떤 내용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네. 아마 뭐 그 친서 내용에는 가장 먼저 이 친서에 어떤 의미가 지난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보낸 취소 서신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취소 서신에 대한 답장일 수가 있죠, 사실은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내용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거에 대한 아쉬움이나 그런 것보다는 그 취소한 내용에 대해서 상당 부분 어떻게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으로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금 더 북핵 문제에 대해서 또 비핵화에 대해서 어떤 신뢰를 보일 수 있는 또 상호의 신뢰에 관련된 이야기가 아마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아닌가 싶고요. 그 신뢰 이야기에 덧붙여서 북한이 줄 수 있는, 그러니까 미국이 바라는 북한의 어떤 비핵화에 대한 요구 행동에 대한 조금 더 구체적인 들어줄 수 있는 어떤 그런 내용과 또 한 가지 또 북한이 바라는 이런 것은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비핵화를 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들이 양쪽 다 상호 만족할 수 있는 수준에서의 어떤 김정은의 목소리로 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다면 이 친서에는 미국 측의 눈높이에 맞는 이 비핵화 원칙, 즉 CVRD 원칙이 좀 담겨져 있었을까요? 북한의 의지가? 이제 북한은 비핵화를 하겠다는 의지는 오래전부터 밝혔죠. 그러나 이제 중요한 것은 말씀하셨던 대로 미국의 눈높이라는 건데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어떻게 보면 트럼프가 만족하는 트럼프의 어떤 대통령의 눈높이라고 봐야 되겠고요. 또 한편으로 보면 단순히 트럼프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미국에서는 반트럼프적 어떤 그 기류가 있습니다. 대북 정책, 이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트럼프가 이렇게 가고 있는 거에 대해서 상당 부분 많은 전문가들이라든가 정치권에서 반대하는 목소리가 생각보다 높거든요. 이러한 사람들의 어떤 목소리나 이 어떤 생각 자체를 트럼프 대통령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눈높이도 맞춰줘야 되거든요. 이러한 눈높이가 생각보다는 상당히 높습니다. 단순히 어떤 김정은 위원장이 이것을 쉽게 들어줄 수 없는 거죠. 단순히 어떤 언제까지 2020년까지 마지막 모습에 이렇게 뭔가를 해달라, 그러니까 비핵화를 해달라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마지막의 모습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모습은 시작점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프론트 로딩 방식이라고 해서 앞쪽에 전방에 좀 의미 있는 좀 큰 것들을 해달라는 그럼으로 인해서 북한의 어떤 비핵화 의지를 명확하게 밝혀달라. 이것이 눈높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처음에 나갈 때 그 벌거벗고 나와달라라는 어떤 그런 요구도 될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있다는 것과 또 미국의 트럼프 정부 트럼프의 어떤 눈높이에 맞춘다는 것이 일치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상당 부분 지금 긍정적인 어떤 분위기로 가고 있는 것을 봐서는 상당 부분 어떤 눈높이에 맞추려고 하는 김정은 위원장의 어떤 의지, 결단 이런 것이 좀 있지 않을까. 그러나 조금 더 이렇게 이 갭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맞춰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시작 단계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제 그런 말씀하셨는데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북한이 취할 수 있는 초기 이행 조치, 핵탄두라든지 미사일 반출, 폐기 어떤 조치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제 나오고 있는 이야기들이 바로 말씀하셨던 그 핵탄두, 뭐 핵탄두일 수도 있고요. 우리가 핵물질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미 만들어 놓은 핵 무기를 만들 수 있는 핵탄두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이거든요. 재처리한 플루토늄과 그다음에 농축한 우라늄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물질을 북한이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전체가 아니라 일부를 드러내는 거죠. 일부를 밖으로 반출하거나 이미 또 이러한 어떤 물질을 가지고 완성된 핵탄두가 있다면 핵탄두도 일부를 드러내는 또 그리고 중요한 것들은 그 미국 국민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물질 이런 게보다는 더 위협을 느끼는 것은 사실상 미사일입니다. ICBM 날아오는 미사일이 자기 앞마당에 떨어진다는 거기 때문에 이 ICBM을
초기에 이거를 제거하고 폐기시키는 것을 상당히 중요시할 겁니다. 그런 네네. 측면에서 보면 방금 말씀드렸듯이 어떤 핵 물질, 그다음에 핵 탄두, 그리고 ICBM 거기에 플러스고 한다면 WMD라고 하는 이제 화생 무기, 이 대량 파괴 무기라고 하거든요. 이 화생 무기 같은 것들을 초기에 좀 제거하는 모습을 원하게 되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이 시작점부터 이 뭐라고 할까요? 이런 것 할 수 있는 것은 그러니까 승자가 그러니까 점령군이 마치 이 진 어떤 상대에게 무릎을 꿇고 바로 이제 옷을 벗어라 이런 요구나 마찬가지거든요. 네. 이런 장면에서 과연 김정은이 첫 시작점부터 이러한 것을 전면적으로 들어줄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점이 있고요. 만약 들어준다면 그것에 상응한 미국의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겠죠. 그것이 된다면 분명히 되지만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이 초기에 2018년 최근 만약 6월 12일 날 좋은 결과가 있다면 향후 6개월의 이 짧은 기간 동안 미국이 과연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해봤을 때는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이런 점에서 등가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이 초기에 많은 것을 기대하는 것은 오히려 트럼프 미국의 욕심일 수 있다. 이것이 오히려 이 큰 틀에서 이 판을 끌고 가는 네. 제약 어떤 허들이 될 수 있지도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도 어느 정도 이제 그 트럼프식 해법이라고 해야 할까요? 조금 시간을 주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기도 한데요. 특히나 정상회담은 이제 시작이고 이제 하나의 과정이다. 뭐 2번, 3번 정상회담이 열릴 수도 있다라고 말하면서 이 조금 속도 조절에 나서는 것 아니냐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놓고 보면 속도 조절에 대한 의미도 분명히 있겠지만 그 북한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첫 술에 한 술에 배부르겠느냐라는 말을 했거든요. 이 말하고 이제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6월 12일 날 모든 것을 이 한 바구니에 담아서 모든 걸 해결하려는 욕심.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지 그 트럼프나 미국의 욕심을 가지고 했다가는 이 판 자체가 자칫 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미국 스스로도 트럼프 스스로도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쩌면 중요한 것들, 핵심적인 것들은 6월 12일 날 어떤 정리를 하지만 좀 더 세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은 조금 뒤쪽으로 밀어서 차근차근 가겠다는 의지이기도 하고요. 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지금까지 이 미국이 요구했던 북핵의 해결 방식 자체가 어떤 일괄적인 타결해서 그다음에 이 모든 것 북한이 먼저 핵 폐기를 하고 나면 선핵 폐기를 하고 나면 후보상을 하겠다. 이런 어떤 과거의 리비아식 해법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난번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 타결은 일괄적으로 하지만 이것을 전부 한꺼번에 하기로는 상당히 물리적으로 어렵다라고 이미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번에 이렇게 시간을 갖겠다, 또 여러 번 만나겠다는 것은 이 북핵 문제를 일괄적으로 타결을 하지만 한꺼번에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북한 이야기는 단계적 어떤 접근 방법으로 해결해 나가겠다는 것을 애둘러서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비핵화 부분 제가 좀 짚어봤는데요. 또 좀 주목해봐야 될 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종전 선언 문제까지 이제 꺼내들고 나섰습니다. 예, 그렇죠. 네, 이 발언은 어떻게 좀 저희가 봐야 되는 겁니까? 이번에 종전 선언에 대해서 명확하게 사실 오늘도 명확하게 이야기한 것은 아닙니다. 본인이 발언했다기보다는요, 질문에 서 답변하는 방식으로 그러한 것이 있을 수 있다는 어떤 가정을 뒀고 또 열려있는 어떤 그렇게 했지 단 6월 12일 날 무조건 하겠다라고 표현한 건 아니지만 그렇죠. 예. 그러나 그 정도 표현했다는 것은 상당 부분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네. 정상회담을 할 수 있는 어떤 거의 공식화시켰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 종전선언 문제는 미국에서 처음 제기했다 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한국 쪽에서 우리 대통령께서 대통령이 먼저 제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아마 6월 10일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그 하루 정도 연장이 돼서 남북미 3자 간의 어떤 그 종전선언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되는데요. 이것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북한이 의미 있는 행동, 그 미국의 눈높이에 맞는 어느 정도의 행동을 해준다고 했을 때 미국이 딱히 지금 다시 할 행동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재를 전면적으로 해제해주거나 바로 북미 수교를 한다든가 이런 것을 해줄 수는 없거든요.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상징적으로라도 북한에게 줄 수 있는 것은 결국 지금 현재 전쟁 상태를 중단하고 있는 정전협정 상태, 정전체제 아니겠습니까? 그런 어떤
상당히 오래된 65년 정전 체제를 이제는 종결하고 전쟁이 끝났다는 것을 통해서 북한이 갖고 있는 전쟁의 위협, 안보에 대한 위협을 최소화시켜주겠다는 의미에서 상징적인 의미에서 선물로서 종전선언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 종전선언이 지금 별로 사실 줄 게 없는 초기에 네네. 줄 게 없는 미국이 꺼내든 카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청와대도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의 종전 선언을 할 수 있다라는 발언에 대해서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밝히기도 하면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싱가포르를 방문할 가능성도 높아졌다고 봐야겠죠. 예,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뭐 이제 우리 청와대에서는 이것을 뭐 공식화하지도 않고는 있지만 상당 부분 이런 아이디어 자체가 우리가 낸 것이고요. 또 지난번에 또 우리 대통령이 두 번의 또 정상회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정상회담, 갑작스러운 두 번째 정상회담을 통일하게 하고 기자회견을 하는 질의응답 과정 중에서 대통령이 그 남북미 3자 정상회담을 직접 언급을 했거든요. 네. 했고 또 그 이후에 뭐 그 이전에 또 한미 정상회담이 또 있었고요. 이런 어떤 3자 간의 다양한 어떤 그 관계, 3자 간의 어떤 양자의 회담이라는 이런 것들이 그동안 있었다는 측면에 봤을 때 서로 간의 교감이 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있었기 네. 때문에 그 교감을 바탕으로 6월 10일 이후에 이 남북미 3미 정상회담이 열리고 그걸 통해서 이 종전을 선언하는 이런 어떤 이벤트, 정책 이벤트가 열리면서 이 비핵화의 로드맵이 프로세스가 작동하는 첫 번째 어떤 신호탄 같은 어떤 그런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고 기대해 봅니다. 네, 뭐 북미 정상회담 직후에 남북미 종전선언까지 바로 이어질 것이냐 이 부분에 좀 전문가들의 의견도 엇갈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예, 예. 이어질 것일 가능성이 크다. 반면에 좀 너무 좀 무리가 있다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 또 특히나 이 중국이 좀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이 부분도 좀 변수가 될 것 같은데요. 뭐 다 열려 있습니다만은 네. 사실 종전 선언을 어떠한 수준으로 생각하느냐, 어떤 범위로 생각하느냐는 거죠.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정전 협정 이것을 완전히 대체하는 어떤 으로서의 어떤 선언으로 생각을 한다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사실 이 종전 선언은 우리가 1953년에 했던 정전 협정 자체를 완전히 그 그러니까 바꾸거나 그것을 뒤집지 못하는 거거든요. 일시적인 것이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평화 협정이 필요합니다. 그 중간적 과정으로서 어떤 정치적인 어떤 행사일 뿐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상당 부분 이것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오히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북한의 비핵화를 조금 더 빨리 또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어떤 그 돼 있을 있고 또 미국도 상당 부분 보상 조치의 일부로서 뭔가 준 거기 때문에 상당 부분 이 판을 긍정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좋은 소재라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뭐 이것은 법적으로 안 맞다. 이렇기 때문에 할 수 없다. 이런 것보다는 좀 열린 마음으로 이렇게 갈 수 있는 모습으로 끌고 가고 실적인 법적인 조치라 제도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그 평화협정 같은 경우는 네. 바로 남북, 미중 4자가 있는 이런 차원에서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여기서 이제 중국이 문제가 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종전선언 같은 경우는 하나의 정치적 이벤트고 이것에서 좀 빨리 이 진행하기 위해서 굳이 4자가 또 여기서 종전선언을 하고 또 평화협정을 4자가 하는 것보다는 빠르게 3자가 모여서 처리를 하고 실질적인 어떤 법률적이고 제도적인 것이 있는 것은 네. 이 중국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중국한테 사전에 보장해 준 상태에서 이번 종전선언만큼은 좀 이렇게 양해를 하는 상태에서 간다면 조금 더 빠르게 이 어떤 로드맵 프로세스를 진행할 수 있지 않는가. 그런 차원에서 이제 우리가 중국을 좀 이해시키고 네. 또 협조를 구하는 어떤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네, 이런 가운데 남북 관계도 상당히 좋습니다. 이 고위급 회담이 열렸고 실제로 이 4.17 판문점 선언을 이행하는 로드맵을 만들기도 했는데 9년 만에 장성급 회담도 열리고요. 이런 남북 교류 확대 어디까지 이어지리라 보십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남북 관계가 이제까지 그 북미 관계라든가 비핵화라든가 이 북핵 문제에 하나의 따라가는 종속되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랬고요. 또 어떻게 놓고 보면 지난 4월 27일 우리가 판문점 선언이라고 하는 좋은 어떤 결과물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 달이 넘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난 5월 16일 날 그 한 번 중단도 되었었고요. 이런 차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향후에는 이런 북미 관계라든가 네. 비핵화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는 없지만 조금 오히려 이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와는 어떤 분리된 투 트랙으로서 남북 관계만의 어떤
강인함, 독특함, 특이함을 가지고 남북 관계가 가면서 이 남북 관계가 비핵화라든가 북미 관계를 오히려 길라잡이라고 추동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남북 관계를 가야 되기 때문에 너무 뭐 북한의 눈치를 본다든가 북미 정상회담의 결과를 기다리다든가 이런 것보다 조금 우리가 선도적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다양한 분야에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탑다운 방식이라고 하죠. 위에서 남북 관계를 주도하고 있다면 이제는 조금 더 개방적으로 아래쪽에서 시민사회라든가 여러 단체들도 이 어떤 뭐랄까요 남북 관계를 이끌어갈 수 있는 바텀업 방식이 합쳐지는 어떤 그런 남북 관계가 개선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북미 정상회담을 앞둔 한반도 정세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